거의 그냥 MT 온 듯한 느낌으로. 그래. 네, 이게 편안하게. 그래. 네. 아, 자, 여러분 익숙한 얼굴입니다. 엄마. 나 진짜 옷도 엄마가 찍고 왔네. 예. 나는 요만큼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 정말요? 네, 얼굴만 나오면 이상한데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되게 조그만하세요. 조망만 하신데요? 이쪽이 좀 발달돼. 네. 엄마도 예. 저희가 2030들의 고민을 좀 나누는 코너인데 좋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구성 선생님 모셨는데 사회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 울분 터지는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가? 예, 이 부분 하고 저희가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성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구성에 이렇게 드렸지만 그걸로 다 끝이지만 본인께서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요? 저는 뭐 이제 생긴 건 순대 파는 아줌마 같이 생겼고요. 제 원래 별명이 순대 아줌마였고요. 순대 아줌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썰어주면서 그냥 인생 상담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유, 그건 그렇게 해. 이런 게 저는 참 좋아요. 예, 털털한 매력. 또 털털하게 그냥 생활 속에서. 간이나 더 먹어라. 너 먹고 힘내. 뭐 이런 거. 힘 좀 써. 뭐 이런 거. 등짝 딱 때려주면서. 그런 걸 너무 좋아하죠. 제가. 예. 성 얘기니, 인생 얘기니. 예. 이거 궁금해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강사?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성적으로. 예. 저는 이제 그 노동운동을 했어요. 농민운동 하다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내가 도와줄 게 뭐냐 해서 농민. 그 농민들이 또 도시로 나와서 노동자가 돼서 그렇죠. 예, 노동자들을 뭘 좀 도와줄까 해서 사실은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강연했어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 너무 열악하니까 그거 꽤 했어요. 예, 그러다가 아니 그걸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호대 나오고 조산사라고 애기 받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3,000명쯤 받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기술 배워라. 그 기술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식이 있으니까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뭐 노동법 이런 거보다도 너무 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하고 중절수설을 하고는 바로 다음날 막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 쉬어야 되거든요. 띵띵 보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기 낳고 몸조리 개념도 없고 너 피임 개념도 없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그건 별도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야매로. 야매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뭐, 본 강의가 아니라, 노동 뭐 이게 아니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얘기 우리만 듣기 아깝다. 우리 노조에 와서 해달라. 그래요? 뭐, 그럼 연애법, 결혼, 뭐, 성, 뭐,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또 학생회가, 우리도 그 좀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학생회 주체로 또 다 전국의 대학을 다 다닌 거예요. 본물 터지듯이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원래 게 쭈그러 들고 사회적인 게 이게 커진 거죠. 그러던 끝에 방송까지 터져버려요. 그쵸. 구성에 원래 성이 원래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완전히 얻어 걸리신 거네요. 얻어 걸린 거예요. 대중과 함께 같이 커진 거예요. 그때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일 하는 게 저기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면 좋지만 다 이제 한두 번 실수하다가 커가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나쁘다 할 건 아니지만 그 대신 몸조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몸조리 못하면 막 불임도 되고 그래요. 나중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심각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미역국도 먹고 따뜻하게 하고 바람 쐬지 말고 항생제 딱딱 먹어서 염증 안 되게 되고 이런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하나도 모르니까 기본을 모르는구나. 막 망가지는 거지. 막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애기 낳고도 남자들도 모르니까 애기 낳은 지 3일 만에 와서 그냥 일하고 있고 뭐 띵띵 보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피임은 전혀 모르고 또 임신하고 낙태하고 또 좀 있다 또 낙태하고 그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그 노동자들이 밤 야근할 때 또 반장 이런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밤에 참고 나이키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가족을 가피라고 그러는데 가피 창고가 있거든요. 글리 너 이리 와 이거 들고 가자 이래 하면서도 끌고 와서 성폭행 이거 당하고 가져가자 오라고 당하고 성폭행 완전 수시로 여자들은 그걸 신고도 못하지. 할 수 없는 거죠. 반장이 뭐 그냥 높은 사람이니까 하니까 난 잘리니까.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권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상담하면서 좀 내용이 생겼죠. 이런 쪽에서 활동을 굉장히 또 거의 권위자시잖아요. 네. 네. 왜 아닌가 보죠? 그때 이제 그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시작된 일이 그렇지. 지금의 이 대한민국 이제 청년들 혹은 성인들의 성인식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때와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 어떤 좀 세부적인 어떤 실용적인 지식은 많이 높아졌어요. 검색도 찾아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옳든 그르든 많이 좀 퍼졌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성이 무엇인가가 자리에 안 잡힌 것 같아요. 성이 무엇인가? 그게 뭘로 되냐면 음란물 위주의 성이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란물. 그러니까 어떤 성기에 굉장히 집착이 돼 있고 성기 위주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성이라고 그런 거.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인이 됐어도 우리 대학생이나 뭐 20대가 됐어도 음란물이 다는 아니야는 느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성을 즐겁게 건강하게 할까는 없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어른들 그걸 실시하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지금부터 뭐 19금 안 붙이고 그냥 가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우리는 19금 아니고 오늘 다 열어.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고등학생 이상 85%가 봤는데 이 얘기를 들어서 음란물이 희석되거든요. 오히려 효과가. 좋은 얘기를 하면요 음란물이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방송이에요. 이거. 그래? 네, 좋은 방송. 갑자기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방송이다. 깔때기. 네, 그러게요. 좋은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은 무엇인가? 이게 대학 강연에서도 강의에서 성이란 무엇인가? 뭐 성의 상상 뭐 이런 수업이 열리면 많이들 들어요. 네, 그걸 많이들 듣는데 강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는 계속해서 이게 속 터지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은 일단은 여성 남성 몸과 마음이 달라요. 달라요. 성은 교류거든요. 교류. 근데 지금의 음란물의 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소하는 성이에요. 해소.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 있는 어떤 욕구를 해소하고 또 욕구는 너무너무 우리를 자극해요. 욕구를 일어나게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음란물식으로 이렇게 그냥 해소하게 하더라도 서로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음란물 비슷하게 저러면 저쪽에는 여자들이 빡 가네? 이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실제 해보면은 여성이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 실제와는 다르죠. 그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란물에 나온 그 법칙은 전혀 여성에게 흥분을 주지 않거든요. 약간만 찌릿하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야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내가 잘못했나? 얘가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성은 또 여성 잡지에서 본 판타지가 있어요. 그쵸. 뭐 이게 아주 분홍 무드에 뭐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쓸어주고 하면서 해서 막 하면은 저렇게 재밌나? 이런 그 환상을 있다가 남성의 그 애무는 전혀 그걸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게 성이야? 그런데 또 뭐 성병 걱정해야 되고 임신 걱정해야 되고 여자는 더 짜증이죠. 그럼 이제 기피하게 되죠. 기피하게 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또 자꾸 해보자. 이제 요번엔 요 방법으로 해보자. 저 방법으로 해보자. 뭐 새로 하나 볼 때마다 그거 해봐야지. 이제 여자친구랑. 그 여자애는 아우 짐승 같아 더러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길은 못 찾고. 근데 교류의 성은 몸도 여자 남자 몸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마음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작이 또 출발이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다. 60, 70%는 여성이 들뜨게 해줘야 되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 끌리게.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안 보게끔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 그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못해요. 나 유신아 어떡해? 나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으면 피가 안 돌아요. 여성은 굳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밌게 하려면 남성이 여성 마음부터 약간 어느 정도는 같이 걱정거리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도 맞춰주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게 돼야 여자가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음란물은 제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냥 틈만 나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털털하네. 뭐 나만 보면 맨날 저짓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는 하고 싶으니까 그걸 안 배웠으니까 너무 잘못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여자는 또 남자를 아느냐?
음란물만이 아니라 남성은 그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것이 피가 차는 것이 여기 음경이라는 거가 좁죠. 그것만 차면 빨리 어떻게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가 없어요. 왜냐면 여성은 자궁까지 꽉 차야 피가. 통이 더 크니까. 남성이 하고 싶은 만큼이 느끼는 건 여기까지 피가 다 들이차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 해도 그만 오히려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지 자기는 별로다는 여성 많거든요. 이걸 안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여성도 그걸 이해해서 조정 언제쯤 해. 그리고 그렇게 흥분 안 되게끔 자기가 좀 배려도 할 수 있고 되는데 서로 몸과 마음을 몰라서 오는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맞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 잘 오는군요. 그 혹시 미혼 분들이 만약에 상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주로 어떤 걸로 이렇게 막 상담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제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예를 들어 실제 경험을 안 할 때는 뭐 판타지 속에 있는데 이제 했을 때 이제 남성들이 제일 많은 거는 엄청 여기에 그냥 다 그 욕구가 환타지랑 켜 있어서 기회만 되면 해봐야지라는 거에 준비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래서 남성들은 뭐냐면 빨리 이루어지는데 여성이 못 느끼니까 남성이 고민하는 건 내가 조른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내가 조절력이 없는데 이게 문제인가? 이런 자기가 문제인가? 이 여자가 문제인가? 이런 어떤 뭐가 정상인지 모르지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민. 예. 그리고 왜 음란물과 실제는 다를까?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다른가? 뭐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아주 그 디테일하게 적어 올려요. 뭐 이렇게 애무를 한 20분 했는데 그 다음에 했는데 이제 남자 몸이 여자 몸에 들어가자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여자가 좋다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좀 있더니 그만해 싫어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뭐 이런 거 뭐 이제 리얼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많이 묻고 있어요. 아주 진짜 세세하게 꼬치꼬치 묻네요. 아주 이게 사이버로 아주 솔직하게 묻죠. 그걸 솔직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고요. 꼬치꼬치 다. 그 세상에 제가 어디선가 통계를 봤는데 세상의 첫째들은 다 실수로 태어난대요. 이게 수습해서 이게 안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수습이 안 되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낳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콘돔을 정말 안 써요. 피임이 콘돔. 성인이 피임 개념이 굉장히 적어요. 막연히만 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10대가 처음으로 첫 경험할 때 피임을 하는 게 95%예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95%. 교육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 살 용기가 있지? 교육을 다 받으니까 거기다가 막 이중으로 피임을 해요. 거기는 예를 들어 성병을 위해서 콘돔을 쓰거나 아니면 피임약 두 가지를 그 더블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 100% 안전하니까 두 가지를 하면 그걸 권해요. 거기는. 근데 그걸 다 하는 사람은 한 15%밖에 안 되고 뭐 콘돔이든 경구약이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10대가 첫 섹스 때 피임하는 게 95%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20대보다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길래요? 우리는 피임률이 30% 이상 될까요? 피임약은 잘 안 먹고요. 근데 콘돔도 잘 안 쓰고요. 왜 남자들은 콘돔을 안 끼려고 하는 거예요? 콘돔을 왜 안 끼려고 하는 걸 조사한 적 있어요? 좀 물어본 적 있어요? 남자들? 없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고은 씨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또 대받아치네.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요? 되게 자기는 교양 있게 가려고 그래요. 잠깐만. 선생님만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 좀 이런 걸 들었어요. 콘돔을 끼면 고무장갑을 끼는 느낌이다. 그래. 세게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남자들이 안 깨요. 주로는 이물감이죠. 이물질감. 라텍스니까. 그러니까 왜 맨살에 뭐든지 맨살에 비비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 끼니까 감각이 떨어진다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자도 소수 이제는 남자는 또 끼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나 그거 싫어 이런 여자도 있어요. 그 여성도 고무 냄새 나고 좀 그러니까 그냥 덜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콘돔을 왜 껴야 되냐면은 지금 문제가 자궁 경부암이 되는 균이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맨살로 했을 경우에는?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 균은 한 번 접촉하면
2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접촉 그 전염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중에 섹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 45% 내지 50%는 이게 감염돼 있다라고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번져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네. 문제는 남자가 그 균을 얻으면 남자에겐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 줄 몰라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남자는 몰라요. 예. 그게 성병인 거죠? 그렇죠, 성병이죠. 성병. 그런데 이 균을 자기 파트너한테, 여자한테 섹스를 통해서 옮겨주죠. 예. 그럼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이 되는 균이에요, 이게. 근데 자궁경부암이 초기엔 증상이 또 없어요, 여자도. 네. 걸린 줄 몰라요. 네. 예. 그러다가 뭔가 이상해, 피가 좀 새까매, 어. 좀 냄새가 안 좋아 등등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자궁경부암 3기, 4기. 어머. 자궁을 떼낼 정도로 진행된다며야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 이게 지금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예. 20, 30대도 자궁경부암이 심각한 많이 일이구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임도 되고 성병도 막는 가장 좋은 게 예. 콘돔이라고 난 생각해요. 아, 콘돔. 그래서 여성들이 콘돔을 안 끼면은 네. 안 하면은 안 할래라는 권리 선언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남성은 의무예요, 의무. 네, 뭐. 아, 남성은 섹스는 이꼴 콘돔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더 급한 문제고 예. 또 아까 말한 대로 왜 안 끼려고 할 때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도 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가요. 우리가 저기 이제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을 하면 기운이 몰리고 기운이 몰리면 피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거나 예. 어떤 걸 할 때 자, 위가 나쁘다 그러면 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왜? 예. 위에다가 생각을 가서 오. 기운이 몰리면 피가 돌아서 치유가 돼요. 네. 똑같아요. 오. 이거를 콘돔을 10개 꼈는데 자기는 전혀 낀 줄 모르게끔 느끼는 남성을 만났거든요, 제가. 오, 그래요? 그 사람은 뭐랬냐면은 네. 10개를 껴도 낀 네. 줄 몰라요. 오. 성관계 할 때 예. 뭐 그것이 뭐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훈련을 할 때, 성관계를 할 때 그 자기의 음경을 네. 생식기에 생각을 보내요. 자체 마인드 컨트롤 하는군요. 예, 거기에 네. 이렇게 나는 의식을 끼지 가요. 않았다. 네. 아니, 안 낀다가 아니라 네. 거기에서 여성의 살은 부드럽게 느껴야지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면 기운이 몰려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초보들이나 네. 아주 피부적인 감각만 의존하면 콘돔이 거지적거리는데 그 밑에까지 감각을 키우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야,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세게 가보자. 섹스는 뭡니까? 섹스는 네. 요새 뭐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너무 써서 그런데 예. 소통이고 교류예요. 예, 그래서 몸의 기운과 혈이 예. 너랑 나랑도 돌고 내 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초적인 감각적인 성감대 위주의 성은 예. 돌 수가 없어요, 몸이. 그러니까 자꾸 정액만 쏟고 예.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소모만 되는 거예요. 소모되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죽이는 성, 내 몸을 자꾸 죽이는 성이 있고 살리는 성이 있어요. 살리는 성. 살리는 성은 교류예요. 그러니까 남자 대화를 여자가 한다는 그런 거죠. 교류가 꼭 섹스가 아니래도 예. 성은 남자 여자가 한 방에만 지내도 부부가 한 방에서 잠만 함께 자도 생리 불순도 고쳐요. 50%. 그래요? 섹스가 없어도? 없어도. 예를 들어 예. 음양 여자 남자의 네. 교류 자체가 안 보이는. 그래서 예. 미국에서 그 논문이 나왔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실험한 게 네. 생리통도 많이 없앴어요. 남성의 20대 남성의 예. 여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페로몬이라고 그래요. 페로몬?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겨드랑이 겨털이라고 하잖아요. 예. 겨털 모근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오. 남자 냄새 티셔츠 벗을 때 그렇죠. 내 예. 남자의 냄새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다가 100% 순면 헝겊을 부착해서 냄새를 완전히 쩔게 만든 후에 한 달 동안 이거 안내라고. 이거를 추출해서 네. 이거를 향수로 만든 걸 네. 여성들한테 코 밑에다 맨날 찍어 발라줬어요. 네. 냄새 바로 들어가라고. 그게 페로몬 향수잖아요. 그렇지. 어머, 그게 아. 여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네. 그 여성들 중에서 생리통이 있었던 여성 있죠. 예. 네. 생리통 있었던 여성의 50%가 생리통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오,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라는 얘기는 네. 남자 여자 오. 음양 에너지의 교류거든요. 예. 그 에너지의 교류는 눈에 안 보여요. 냄새도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자끼리도 교류해요. 여자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실험인데 여기는 월 초에 생리 시작하는 집단이 있고 여기는 월 중순 2주 간격에 생리 시작이 다른 집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성의 또 겨드랑이를 이렇게 해갖고 향수하면서 여기를 매줬어요. 찍어줬어요. 근데 여자끼리는 3개월이 지나야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 발림을 받은 여성 쪽이 3개월 지나니까 여기 반 정도가 생리 주기를 옮겨버린 거예요, 일리. 월 중순에 시작하던 게 월 초로 옮겼어요. 이쪽에서 따라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건 어디서 아냐면 기숙사에서 여성들이 같은 방을 4명이서 썼다. 그러면 서로 같은 방 쓴 지 3, 4개월 지나면 생리 터지는 시기가 비슷해져. 맞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생리 옮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저희는 속설로 어깨동무하면 겨드랑이로 옮겨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맞아요. 맞네? 맞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그리고 엄마하고 딸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엄마랑 딸이 같이 또 터져요, 생리가. 그거 진짜 없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을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건 욕구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변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에너지로 봐야 돼요. 냄새도 여자 남자의 에너지, 껴안는 것도 에너지, 또 키스를 매일 하는 부부는 안 하는 부부보다 5년을 더 장수해요. 그래요? 그게 반복 실험에서 미국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키스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류죠. 상당히 센 교류죠. 거기다 더 나가서 아까 재밌는 둘이 정말 흐드러지게 하나가 되는 만족스러운 섹스. 서로가 정말 막 달뜨는 그거는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바꿔놓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는 치매 예방에 왔다래요. 치매. 뇌를 너무 좋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2배 높아지고. 이건 살리는 섹스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몸을 알아서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나 혼자 이런 쪽에 죽이는 섹스는 여자도 자기 혼자 자유할 수 있어. 남자도 자유로 하면 돼. 그 욕구 해소는 혼자 간편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점점 소모만 되지 교류가 없는 거죠. 이 차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군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할 게 아니었네. 아니에요. 성 에너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땀. 너무 흥분했네. 난 성 얘기만 하면 뜨거워져. 방언 터지셨어.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조건 욕구라고만 생각하고 해소하려고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하는 거와 성인이 하는 거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눠야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과도 관련이 있어요. 결혼? 왜냐면 성인이 되면 에너지가 쓰라고 충만해지잖아요. 최고가 20대거든, 사실은. 혈기 왕성하다고 하죠. 20대에서 25, 6세부터는 이 에너지가 좀 사그라드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성을 잘 건강하게 잘 쓰면 만사오케이. 다 부드러워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범죄 저지를 이유가 없죠.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충족하는 성생활이 모든 어떤 걸 없애요. 다 껄떡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애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최고 자기가 무능력하고 이걸 못 푸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남는 거가 무력한 걸 가지고 힘없는 애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배설이죠, 배설. 그게 무슨 교류겠어요, 애들. 교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성인들이 결혼도 제때 하고 또 결혼해서는 원만한 성생활 하면은 많은 잡것이 없어지고 성매매 없어 가라도 안 갑니다. 둘이 더 깊은 거에 그거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떻게 남자 여자가 재미있게 하는 법을 정식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 전부터 예비 결혼 학교를 하거든요. 예비 결혼. 하루 그냥 혼인 전에 커플이 듣는 거예요. 대화법하고 마음 통하는 거하고 몸 통하는 거 성 딱 가르쳐요. 그리고 추후 관리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애 낳을 땐 또 임신해서 섹스는 어떻게 하냐 쭉 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면 너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청소년의 성범죄는 완전히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뭐 연구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음란물을 저희가 상담받은 거에서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왜 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냐면 작년에 저희가 음란물 보다가 여자라고는 엄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상담받은 거예요. 어떡해. 13건이에요, 13건. 13건이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네.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음란물이요. 제일 많은 애들이 초등 고학년이에요. 초등 고학년이 6명이고 중학생이 5명이고 고등학생이 2명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옷을 벗기고 예. 이렇게 한 게. 와, 여성의 이게 몸을 완전- 보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음란물의 속성은 마지막엔 꼭 해보고 싶게 만들어요. 어. 진짜 여성의 몸을 보고 싶게 하고요. 예. 그게 음란물의 속성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한데 여자는 없어요, 엄마 외에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떡해. 그렇게 하고 동생이 있을 땐 동생을 또 건들죠. 지금은 이제 힘없는 어른들도 아동 포르노물을 보고서 뭐 애를 건드렸니 많이 전부 나오잖아요. 요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답게 못 풀고 애들은 음란물에 너무 볶이는 거예요. 호기심이 글리가니까 바로 지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제가 예. 비전을 보여주죠. 예, 너네가 누려야 될 성은 어. 누려야 될 성은 정말 대단한 성이다. 예. 교류의 성이다. 그건 니네가 성인에 대해서 이걸 누릴 때는 예. 음란물의 성은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아. 그런 성은 성도 아니다. 어.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걸 싹 가르쳐줘요. 예. 근데 그 내용만 들어도 음란물에 좀 이렇게 에너지가 들 쏠린대요, 애들만. 왜냐면 이렇게 좀, 네. 아유, 저건 쓰레기야, 도움이 안 돼. 예. 그래서 네덜란드는 5, 6학년 중1, 중2 때 정말 오르가즘이 뭐냐도 가르치거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궁금할 때 믿을 수 있는, 진실된 네. 이런 엄마나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쾌락의 진술을 딱 가르쳐요. 쾌락의 진술. 예.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오면 네. 네덜란드의 고등학생은 야동을 예. 보는 건 몇 프로냐? 20%밖에 안 봐요. 20%. 80%는 전혀 안 봐요. 아예. 아예. 접근 자체가 왜냐면 안 하는 그것이 예.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걸 이미 다 풀었어요. 어떻게 성은 좋은 것이다. 올바르게 확립을 예, 딱 시켜주니까. 하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은 무조건 야동을 좋아한다도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건 성인들이 즐기는 건강한 성을 미리 알려주면 예. 자기도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우린 그런 성교육이 안 되니까. 저희는 일단 예방 음란물 뺏겨 볼 게 없는 거죠. 예방 자체가 안 되니까. 정말 볼게 선생님 없는 말을 거죠.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하셨던 게 결혼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 중반 정도부터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결혼을 좀 빨리 시켜야 되는 건 거 아닌가요? 빨리 하고 싶죠, 전부들. 근데 결혼을 빨리 못 하잖아. 못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저는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희 아들만 해도 지금 29인데 아, 그렇군요. 10년째 대학을 다니고 자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엄마 아들이랑 저랑 똑같네. 그러니까 뭐냐면 난 졸업했어. 또 취업도 지금 불투명해 내가 보니까. 오. 그러면 장가를 보내야지 완전히 우리로서는 부모 입장에 그쵸. 독립을 딱 독립이거든요. 시키거나. 근데 제가 일자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돈을 일자리는 벌어야지. 뭐 예. 마음에 맞는 게 없대네 얘 말이. 그러면 그걸 갖고서 또 일자리를 가져야 여자가 결혼 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그렇지. 남자들은. 예. 어떻게 집이나 이거 마련 일자리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이게 너무 늦어지고 네. 또 그래가지고 또 할래도 집을 하나 사줄래도 저부터 전세 사는데 전세 사는데 노후 자금도 없어요 저도. 근데 결혼을 시킬래도 집은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나 어떻게 그 돈이 연습하냐. 너무 없어서 네. 쟤네끼리 어떻게 좀 살림 먼저 차리고 나는 그냥 인정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정말로 집값 예. 때문에 그렇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건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인 거죠. 엄마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야 또 결혼을 시켜놔. 예. 결혼을 시켜놓으면 이것들이 밤중에 전화하면 덜컹거린대요 우리 엄마들 친구들이. 왜냐면 왜요? 왜냐면 이 불규칙하니까 일자리가 힘드니까 네. 싸워 잘. 팔자와 성격 차이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젊을 때는 어지간하면 남녀가 끌리게 돼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네. 너무 비정규직에 이러니까 고달파 인생이. 아, 그리고 언제까지 융자 갚을 거냐 막 이런 걸로 싸워. 그렇지. 이 비전이 있고 너 무능력하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여자 네가 더 보니까 너 잘났네 뭐 이렇게 되고. 서로 그럼 너무 자존심까지. 피곤해. 피곤해. 정말 피곤해 짜증나니까. 네. 막 성도 뭐 예. 길게 할 새도 없어. 그러니까 자주 싸우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합방 쓰고. 밤에 전화 오면 얘네 헤어질래나 이 오. 생각만 든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냐면 야 그냥 애 없을 때는 그것도 다행이야 너. 애 하나 놔놓고 밤에 전화해봐라. 헤어지면 애는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자기 그렇지. 뻗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 애들은 너무 많거든요. 예. 그것도 맞아요. 못하겠다면 이제 이게 시설에 또 보내면 모든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설도 또 없어가지고 못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 제때 결혼해서 성에너지를 건강하게 풀려면 예. 정말 결혼을 빨리 제때하고 일자리부터 돼서 집 마련도 집값도 좀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게 결혼과 제일 밀접한 관계예요. 이 제도적인 것과 반드시 관계가 성과 있군요.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이게. 예. 예, 정말.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저희 출구가 없는 듯한 아예 입구조차 지금 막혀 있는 상황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요.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저는 선거에서 결혼을 빨리 잘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내 집 마련은 내가 투표로 해야 되고 내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이런 거 투표로 내가 찾아 먹어야 되고 이 힘을 합쳐서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결혼을 좀 빨리 하면 그래도 정말, 성적인 문제를 좀 나름대로는 해소할 수 있다. 그럼 한창 때 즐겨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출산율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머니시니까 아까 이제 집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자녀들이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쥐어 짜내가지고 빚이라도 내서 주면 자녀들이 자기도 못 사는데 용돈이나 뭐 제대로 주겠어요. 옛날처럼 뭐 부모를 부양한다는 게 지금 우리 또래 50 넘은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용돈 받을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간신히 꼬깃꼬깃 모아둔 노후 자금이 조금 있는데 그게 결혼 비용으로 다 나가요. 다 털리잖아요. 완전히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나마 모아놓은 비용이 다 결혼 비용으로 다 나가요. 특히 집값. 집 얻어주는 거. 정말. 갑자기 성 얘기해서 저희가 집이에요. 이게 이제 혹시 따님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따님은 없으세요? 아드님만. 아드님만. 근데 저는 이런 게 물론 성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문 후보님과 또 연관이 되고 어떻게 지지를 하게 되셨는지 그렇죠.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너무 성 문제가 터지고 특히 저는 성 문제의 상징은 아동이 당하고 청소년 장애인. 이거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가. 근데 하루에 30명씩 당하고 있거든요. 그 약자를 하루에. 그래요?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6%가 늘었어요. 더 늘어났어요? 네, 늘었고 막 난리였잖아요. 몇 년간 계속. 그러니까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놀랄 거는 내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신고를 억지로 하면 실형을 받는 것이 더 오히려 나빠졌어요. 실형을 받는 일이 떨어졌다?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실형은 유죄 판결. 그렇죠. 징역을 사는 거. 근데 13세 이하 아동이 당한 범죄에서 1심에서 선고가 집행유예로 나온 게 2010년이 41%고요. 2011년이 48%예요. 반이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형을 안 사는 거죠. 미국은 최소한 20년이에요. 최소한. 애들만 이렇게 건드렸다 하면 그냥 법 자체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검찰부터 그런 비리를 저질러 버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중에서는 아까 근원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데서 조사했는데 이 성범죄가 증가하는 제1 요인이 소득 격차가 클수록이에요. 격차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할수록 성범죄는 비례해서 늘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같이 집을 못 사죠. 성 에너지가 안 풀리죠. 여러 가지 꼬이잖아요. 분출구가 없잖아요. 나쁘게 욕구로 없고 에너지는 어디 사라지질 않아요. 성 에너지는 딴 데로 막 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범죄. 안 좋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는 성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이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범죄를 줄이는 길이구나. 그럴 때 누가 이런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과 소신과 이걸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가 저는 선거와 관련이 제일 컸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 후보는 저는 20년 동안 부산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2년도 있으셨군요. 그리고 제일 같이 한 활동이 아우성 활동이에요. 그래요? 제가 아우성 방송 뜨기 전에 10년 전에 했거든요. 아까 그 성교육 이런 거. 그거에 부산에 단체 처음 만들 때 아무도 자문위원 이런 거 안 해요. 성 관련은. 20년 때는 전에는 그때는 성교육이란 용어도 못 썼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무슨 교육 하세요? 그러면 그냥 여성 교육. 그렇죠, 맞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성애가 무명이었을 때. 근데 자문위원 해줬어요. 자문위원을 해주셨다. 문 후보님이. 자문위원. 그리고 실제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무료로 많이 변론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장애인의 성 이런 거 이미 실천을 다 해버린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념이 있다. 개념이 있다. 지켜봐 오셨으니까. 그렇죠. 20년을.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막 이렇게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남편하고 완전 친구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소개를 해줬긴 했지만 소개해줬다고
뭐 변호사 많았는데 다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은 뭐 선뜻 중요하다 이야. 해서 했으니까 예. 개념이 있는데 예. 지금 이 빨리 시급히 이거를 고치려면 저는 대통령이 개념이 있고 실천 의지가 있으면 제일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예. 국무회의 때마다 예. 끈을 안 놓고 예. 계속 유기적 관계로 해라. 예. 그 여야 정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이거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터지면 빨리 해라. 유관단체 예. 해서 빨리빨리 해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저는 있다고 봤고 예. 그리고 이미 실천을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말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예. 예, 이제 새로 개념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 후보님은. 예.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믿으니까 저는 애들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성은 좀 막아달라. 네. 이걸 막아야 우리 어른도 잘 즐길 수 있다. 찌춥해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애들의 아픔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내 아내, 내 딸,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못 지켜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처벌을 좀 이렇게 강화한다. 한 가지 방향은 그게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아까처럼 이제 교육을 계속해서 예방을 하는 방향. 물론 두 가지가 잘 돼야 되겠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처벌과 예. 교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상습범 같은 경우, 아주 흉악범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막 사형제 비슷한 것까지 다 해봤고요. 예. 그래도 안 고쳐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화, 너무 또 인권만 생각해서 네. 예. 막 교화만 또 했더니 그래도 안 고쳐져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다 겹친 다음에 한 미국의 그거는 예. 격리예요. 격리. 이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격리를 예. 징역을 살고 나와도 위탁시설에 나서 예. 격리시키고 아주 고품질의 교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끈을 안 놓치고 잠깐 집에 갔다 와도 예. 또 문제 있으면 빨리 이렇게 하고 예. 격리예요. 그 사형제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딴 데는 막 사형제를 쉽게 얘기하시는데 남자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남자도. 예, 왜냐면 예민하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거의 인생 파탄입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신중하게 파악해서 적중하게 내려져야 돼요. 예. 적절하게. 아, 그렇지. 그냥 지금 막 울분이 있다고 예. 피해자 입장만 되면 예. 다치는 남자도 많아요. 아.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꽃뱀? 아니 꽃뱀한테 당하는 건 지 문제고. 그건 지 문제고. 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피해자 이 남자들만 이해한다고 피해자 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이거는 그쵸. 예. 적절히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 이런 거는 일반 범죄보다 8등급이 높거든요. 아. 그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개념. 일반 범죄보다 8등급이 그 등급마다 최소 몇 년 살고 최고 몇 년 이렇게 있어요. 얘네 법은. 아동인 경우에는 근데 그거 아동은 그래서- 일반 범죄보다도 8등급이 높아서 예. 38등급의 범죄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가 예. 19.5년이에요, 징역. 우와. 그리고 그렇군요. 최대는 24.4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 애만 번 어떻게 뭐 이렇게 저지르면? 치마만 들치고 뭐 어떻게 예. 팬티만 만져도 이미 19.5년은 살아야 돼요. 그게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 개념이 제도화돼서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회가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아동도 법에- 예, 아동이 예. 걸려도 그냥 성이에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왜 이렇게 집행유예 나오냐? 관대해. 술 취해서 했단다. 어. 술 먹고 놀 때 그럴 수 있지를 술 먹으면 여기다 하는 이성이 거야. 흐려지니까. 그렇지. 누구든 그럴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초범이다. 그 다음에 반성의 빛이 보인다. 그 말 만들어내기 뭐 나름 좋은 이런 거잖아. 이런 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 깎으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개념이 있는 대통령.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끈을 안 놓치고 예.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들은 예. 제일 성이 타락해 있어요. 아. 그래서 성폭행인데도 마치 그냥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법 쪽에나 쪽에나. 이래서 예. 제일 진짜 최고의 집행자가 예. 개념이 있고 한다면 빠르다. 빨라서 이런 사람들도 좀 개조를 시키고 개념을 좀 만들어주고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정말 너무너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을 혹시 뭐 내놓으셨나요? 내놓은 게 없어도 일단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예. 그리고 이제 이 한 게 다 완전히 근절시켜 이거는 좀 예. 거짓이잖아요. 그쵸, 예. 거짓이죠. 성은 정치보다 더 복잡한 문제예요. 맞아. 더 어렵고. 오래된 문제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왜 마음에 들어 하냐면 예. 뭐든지 딴 것도 그렇지만 범죄
범죄에 대해서 3단계, 3년차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저는 그런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함부로 뭘 다 없애겠다. 없애지지 않는데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1년 차, 2년 차 이 목표를 세웠다는 게 저는 믿음이 가고 그 출발을 실현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유지한 속에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거거든요. 참여정부 때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10번이나 와서 모델링 하려고 방문한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 전문가가 다 붙어서 내가 만약에 당했는데 초동수사 때부터 난 당했는데 무슨 내가 증거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기 전문가 여사 경찰이 있고 상담가 있고 해서 그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거를 전문가들이 해줘야 뭐든지 재판에 내가 2차 피해를 안 당하고 순조롭게 되고. 그래서 신고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가 자꾸 이렇게 돼야 돼요. 신고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생활권에서 그냥 나 당하면 여기서 하면 돼까지 인식이 되는 구별로 하나 있을 정도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해서 금방 빨리 해서 증거를 빨리 인멸하지 않고 다 잡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폭력 이렇게 하면은 전치 매출 끊어가지고 다 이제는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폭력이잖아요. 맞아요. 순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기의 폭력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폭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빨리 가서 신고해서 빨리 증거해가지고 빨리 해서 잡고 이러면 많이 줄죠. 굉장히 줄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1단계 그 다음에 늘려나가고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의 재판 과정도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시더라고요. 문 후보님이. 야, 그동안은 사실 그럼 뻥튀기 안 하고. 현황은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나요? 축소했습니다. 예산을 이명박 정권이. 그 축소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좀 심각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30% 증가하고 아까 범죄율이 증가하고 예손도 다 축소했거든요. 뭐 교화가정 치료하는 것도 하고 전자발찌 예산까지 축소했어요. 그렇게 난리치거든. 사회가 계속 이렇게 해도 범죄가 일어나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난리를 쳐도 꼼짝도 안 하고 예산 줄고 범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양극화 더 소득 격차 더 늘려놨고 이 바탕 위에 날뛰게 만들고 그래놓고 그 책임을 안 지고 관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그 가해한 사람을 완전 흉악범을 몰아서 쟤를 어떻게 아웃시키면 된다라는 발상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해소할 수 있는 관리가 해결책은 기본 안 아니군요. 됐는데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죠. 반성하고. 야, 이거 그래서 문 후보님께서 내신 이 어찌됐건 이 3단계 방식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특이했어요. 저는 경제 정책에서 결국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근원적으로 성이 건강하게 다 자리 잡혀야 되죠. 그래서 튀어오르는 범죄는 훨씬 쉽게. 근데 이건 생활권에 있고 아동들이 당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40~50%예요. 맞아요. 엄마 아는 우리는 오빠, 지금 이게 왜 왜곡이냐면 내 어떤 그러니까 상습범 중에 이 사람만 계속 극화시켜서 맨날 때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상습범한테만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걸 관리 안 되고 자꾸 재발되는 거가 엄청 문제인 거지. 생활권에 다 이렇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이 누굴 건들 때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딸이 당했을 때는 오픈이라도 할 수 있죠. 내 아들이 누굴 건드렸다. 자기 아들의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렇죠. 음란물도 차단 프로그램도 하면 한 번 해놓으면 이것이 금방 해킹당하고 잘 뚫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 우리 같이 IT 강국에서 애들의 연령별로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고등학생은 조금 괜찮으니까 교육을 좀 심하게 들어가고 중학생까지는 일단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마다 기술 투자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 뚫게 딱 보강하고 보강해서 스마트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5학년, 6학년 엄마는요 울어요. 이게 벌써 다 뭐 문자에 어마어마한 거 뜨고 카톡으로 날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애들.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 이런 왜 보호를 안 해주냐는 거죠. 그렇죠. 기술 투자 왜 안 하냐는 거죠.
아, 이거 구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00강자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뭐 속사포처럼 그냥 쭉 나갔는데 소재 고갈이 없으시니까. 다소 좀 아쉽다는 측면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2030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TV거든요. 네. 예, 2030 중에는 엄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비 부부로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네. 2030 분들에게 뭐 끝에 투표 붙이시고 네. 꼭 해주신 말씀이 있다. 예. 예. 저는 이제 정말 요번에는 저기 어떤 선거가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건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되죠. 해줄 수는 없어요. 뭐 누가 됐든. 네. 근데 아무튼 좋은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거는 우리 몫이고요. 네. 그게 이번에 선거라고 생각해서 스타일이나 뭐는 다 자유지만 저는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꼭 해야지 내가 말할 권리가 있어요. 투표도 안 하면 불만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면 그것밖에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그 표현도 안 하고 무슨 요구를 해요. 예.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예. 내 집 마련하고 예. 정말 내 일자리 마련하고 결혼 잘하고 예. 건강하고 즐거운 성, 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진 것을 다 배출하라. 그게 이제 투표란 방식으로 예,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12월 19일 날 몇 시에 투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저기 9시에 예. 9시. 저는 네. 9시에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 적습니까? 스티커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거구나.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요. 네. 그날 이거를 같이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인증. 트위터나 뭐 어디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 알겠습니다. 올리셔야 편안하게. 돼요. 예. 예. 올리시면 네. 제가 RT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우, 네. 간직해야 되겠네. 예. 주세요. 예. 네. 공, 공, 네. 9자. 9시. 9. 아, 9자 있어요? 네. 네. 00을 해주세요. 네. 아, 요거를. 네. 9. 이게 이제 약속 인증이거든요. 네. 나는 반드시 이 시간에 투표하겠습니다. 펴겠습니다. 네. 조금 지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남편 닥달할게요. 네. 예. 예. 마지막. 영자. 예영 씨가 붙여주시고. 네. 네. 아, 저희 이제 다소 좀 길게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의미 맞습니다.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들어주세요. 예, 네. 그랬나요? 네. 12월 19일 9시에 구성혜 선생님께서는 투표하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몇 시에 투표하실 예정입니까? 청춘 노가리에서 여러분들의 투표를 응원합니다. 예, 그동안, 저희 구성혜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투표합시다. 네. 네.